이번 영상은 포로너 965 한 2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 실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고요. 이게 처음에 개봉기 영상만 올렸었는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실제 사용한 후기 올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 965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시기에 도움이 될 내용들로 설명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기능들이 더 있겠지만 실제 제가 사용하게 되면서 많이 사용했었던 기능들, 유용했었던 기능들 위주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계 화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계 화면들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유용한 화면이다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지금 이 화면 같은 게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워치를 벗고 있어서 안 차고 있어서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바디 배터리라고 해서 하루의 컨디션을 1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유용한 지표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실시간 체력 관련 기능이라고 해서 965 제품에만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이게 수면 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측정해주는 값이어가지고 사실 좀 은근히 이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바디 배터리 기능이라는 게 내 몸의 기능이 100% 배터리 기능으로 봤을 때 하루에 좋은 컨디션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의 배터리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965 제품에만, 그러니까 265에도 아마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라고 이 위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이제 나오고, 이게 많이 이제 쓰게 될 기능일 텐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기능을 쓸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에 맞게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를 하면은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추가를 해서 쓰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제일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러닝, 그리고 트랙 러닝, 레인이 있는 트랙에 가면은 굉장히 유용한 트랙 러닝 기능이 있고요. 또 트레드밀 기능, 또 근력 운동 기능, 또 수영장에서 쓸 수 있는 수영 기능, 또 축구나 농구할 때도 이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 있지만 제가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러닝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닝 기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러닝에 들어가면요, 러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좋은 이유는 일단 이 데이터 화면을 본인이 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6가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다양한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러닝 설정에 관한 부분이고, 이렇게 또 이거 같은 경우에 6분할 화면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3분할 화면이고, 또 시계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한데 또 새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화면들, 그러니까 자신이 러닝하면서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이렇게 분할하면 개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트레이닝, 이것도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갈 건지, 얼마 동안 달릴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달리기 전에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거리 및 페이스 이런 것도요 이제 목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리, 자기가 하프를 뛸 거다, 이렇게 뛰면 하프, 뭐 이런 식으로 선택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분 30초로 뛸 거냐, 4분 30초로 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본인이 이게 달리면서 페이스 메이커처럼 이 시계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게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본인이 인터벌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조차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맞춰서 운동할 수 있게 트레이닝 설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은 아까 러닝 설정, 화면 설정과 이제 트레이닝 관련해서 본인 이제 특히 이게 본인이 킬로미터를 정해놓고 달리거나 페이스를 정해놓고 달릴 때 이렇게 딱 설정해서 페이스메이커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버튼이 스타트 스탑 버튼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도 가게 되고요. 그럼 거리도 나오고 페이스도 나오고, 평균 페이스, 실시간 페이스, 평균 페이스, 지난 시간, 또 심박수,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나오는 모습 볼 수 있고,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리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소리가 나는 것은 제가 봐보세요. 메트로놈을 설정을 해놓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이어폰으로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시계 자체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밖에 나가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야외에서 하면은 본인한테 이렇게 들릴 정도로 돼서, 이렇게 메트로놈도요, 이게 러닝 설정 가가지고 뭐 180이면 180, 190이면 190 이렇게 맞춰서 이게 소리를 나게 해주면은 이 메트로놈을 이렇게 틀고 소리를 들으면서 달릴 수 있는 그 기능도 이 시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업 버튼, 여기 다운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다운, 다운, 뭐 업, 업 이렇게 하면은 미리 설정해 놓은 화면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볼 수가 있고, 시계 화면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긴 백 버튼이라고 해서요, 뒤로 가기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게 뒤로 가게 되면은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록을 중지를 일단 합니다. 이제 중지를 해놓고, 그러면 저장할 건지 뭐 다시 시작할 건지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네, 이건 지금 경기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중에는 터치 스크린이 안 먹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지를 않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실제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활동하지 않았던 거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러닝 설정 같은 경우 또 이제 중요한 기능이요, 이겁니다. 위성 GPS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이게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성 GPS 안 쓰는 경우, 기본 GPS만 쓰는 경우, 그리고 GPS 배터리 상태가, 이게 기본도 이게 차이가, 이건 배터리 많이 안 먹는, 그리고 배터리를 좀 더 먹는 GPS가 있고,
또 멀티 시스템, GPS를 멀티로 쓰는 건 아무래도 배터리를 좀 더 먹는 그런 GPS가 있고, 최상의 정확도, 멀티 시스템 플러스 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더 정확한 GPS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 제일 최상의 정확도 이렇게 써놓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화면 운동 중에는 터치 꺼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온도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켜지도록 저는 설정을 해놨고, 이건 이제 밖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할 때 이제 주변 온도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내 줄 수 있게 설정을 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D 속도, 3D 거리가 사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켜놓은 그 상태로 놔뒀습니다. 자동 일시 정지 같은 경우에 멈췄을 때 이제 잠깐 중단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꺼짐으로 해놨고,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랩이 예를 들어서 1km마다 자신의 그 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1km가 됐다라는지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이어폰을 알려주는 그런 걸 이제 랩 기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인 1km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러닝에 대한 부분 거의 설정을 이제 살펴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트랙 러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이게 레인 5 이게 봐보세요. 트랙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민이 굉장히 잘 해놓은 기능인데, 데이터 화면은 아까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러닝과 이제 다르게 이게 실제로 이 시간, 예상 종료 시간, 페이스, 평균 페이스, 뭐 랩, 이게 아까 러닝이랑 제가 설정을 좀 다르게 해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맞춰서 이제 해놓을 수가 있고요. 이제 랩 몇 개를 했는지, 시간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화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트랙은 되어 있고요. 새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너무 유용한 게 레인 번호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0m 레인이라고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요. 레인 1 기준으로 보통 400m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인 2, 3이 될수록 아마 기본적으로 10m씩 거리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8레인까지 9레인까지 이게 있다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트랙 가서 러닝을 할 때는요, 본인 주로를 선택하시면 이게 거리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딱 이게 GPS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 이제 레인 1 한 바퀴 돌았다 해서 400m 항상 이게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맞다고 했을 때 한 바퀴 돌 때마다 400m가 같다. 만약에 레인 2로 설정을 해놓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410m가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뭐 레인 3으로 가면 420m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랩이 늘어날 때마다 이 레인 설정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 계산을 정확히 해주는 그런 트랙 러닝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트랙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 시계들이 잡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정함으로 인해서 트랙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그 거리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 가민이 이 정말 러닝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이 이 가민 시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이 트랙 러닝 기능에서는 이게 좀 특징적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메트로놈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이제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리 계산을 잘 해주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장하고 나서 그 거리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 다시 물어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트레드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트레드밀 상에서 10km를 달렸다. 근데 이 시계에서는 뭐 12km라든지 8km라든지 덜 나오거나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저장할 때 제가 10km로 조정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본인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또 트레드밀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면이고 달리기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뒤로 가서요. 근력 훈련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같은 경우 뭐 디테일하게 세트마다 이제 누르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그 설정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근력 훈련할 때 그냥 아예 다 한 세트로 해갖고 눌러 놓으면은 뭐 심박수도 좀 변하고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그 정도로만 이제 근력 훈련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풀 수영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하기 전에 설정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뭐를 설정하냐, 풀 길이를 설정해야겠죠. 50m 트랙이 있고 25m 트랙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미터인지 미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하고,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달리기 원리랑 비슷하게 뭐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거는 사용해보지 않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 느낌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 랩타임 뭐 25m마다 이제 기록이 나눠가지고 기록되는 기록에 저는 좀 더 익숙해져 있는데, 이 가민시계로 수영을 했을 때는요, 쉬지 않으면 그 기록이 이제 나눠지지 않고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그 기록으로 남는 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좀 그게 제 입장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었었는데, 수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걸 수영을 하려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기록으로 남긴다 이 수준이지, 이렇게 막 수영이 엄청 좋다 이렇게 느끼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수영은 이제 그 정도로, 보통 이 시계 보시는 분들이 러닝 위주로 보실 거기 때문에 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원하기도 전에 이게 미리 다 제가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세팅해 놓는 어떤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아쉽다는 부분을 느끼긴 했습니다. 오히려 좀 그냥 제가 전에 쓰던 갤럭시 워치에 익숙해져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저한테 편리하다라고 느끼진 못했고, 축구, 농구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몇 칼로리 소모했는지 이런 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그냥 편의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특징적으로는 날을 추적하는 게 제가 사실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떤 모르는 데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물론 거리 이런 거는 자동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시계에. 그런데 그 어떤 위치를 이동했고 하는 거는 제가 당연히 다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추적해서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 시계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언젠가 이제 썼을 때 이제 편리할 것 같은 그런 기능이 이제 있고요. 또 탐색을 했을 때도요, 내 주변에 러닝을 할 만한 어떤 코스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왕복 코스 뭐 8km 몇 킬로 코스로 이제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탐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통 아는 코스에서 러닝을 하지, 그러니까 막 모르는 코스를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탐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좀 모르겠어요. 특정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들은 그냥 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전거 뭐
실외 수영, 철인 3종 이런 거 잘 될 수 있게, 전 해보진 않았지만 네, 하게 되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능도 있다. 뭐 캘린더? 이런 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에 관한 기록들을 이제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버튼 같은 경우 이게 스타트, 스탑 버튼이 여기에 있고, 또 이제 이게 백 버튼이 있고요. 이게 아래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또 뭐 시계를 이렇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아니라고 했을 땐 이제 불을 껐다 켜는 기능이 이 왼쪽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유용하게 알아볼 기능은,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또 한 가지, 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 기록에 관한 관리 부분은요, 이 업 다운 버튼. 네, 지금까지는 운동 기능에 관해서 얘기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면에서 더 좋았다, 체감상 가민시계를 사용하면서 더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트레이너로서의 가민 기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타트 버튼으로 이제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그 버튼은요, 이 시작화면 기준으로 이제 업다운 버튼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터치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업다운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인듀어런스 스코어, 뭐 5km 예상 거리 기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 의학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미 선택된 내용들이고, 여기 추가로 플러스해서 네, 다양한 그런 확인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기록 측면에서 이제 거의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자신의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저 같은 경우 인듀어런스 스코어라고 해서, 이건 지구력입니다. 이 지구력을 제일 위에 놨는데, 보세요. 지구력을 제일 위에 놨는데, 이 가민 기준으로 이 빨간색부터 이제 보라색까지 이제 색깔 변화로 추이를 볼 수 있게도 해놨지만, 이게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최근 4주의 기록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주 동안 제가 한 달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낮은 상태, 예를 들어서 숫자가 7K, 6.4K, 이게 1400 차이라고 했을 때, 1400 하면 이게 4000, 뭐 예를 들어 4000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됐었던 그 숫자가, 제가 지금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지났을 때는 7000점에 가깝게 올랐죠. 그동안 많이 운동을 한 게 그대로 이제 숫자에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제가 6850 이상 이제 갔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운동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내려갔다가, 오늘 또 7km 정도 뛰니까 또 다시 올라가는 그 끝에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훈련하고 있는 지표가 워낙 객관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끔 이 시계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게 제가 숙련자라고 했을 때 이 초록색 그 범위 내에 있을 때 이제 숙련자라는 그런 명칭이 담기고,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 상급자고 중급자고 초급자고 이런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지구력이 점점 늘어나고, 점수에 따라서 뭐 이제 뭐 7천 몇백 점이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됐을 땐 또 뭐 숙련자보다 더 높은 또 무슨 단어를 얻으면서 이렇게 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체중계 매일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 지구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느끼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종합적인 지구력을 이제 하는 지표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O2 max라고 해서 제가 산소 섭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VO2 max라고 해서 이게 51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40 몇 점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 겁니다. 이 VO2 max가요. 그래서 매우 좋음이라고 이제 뜨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수치상 나오죠. 제가 이런 어떤 산소 섭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예측되는 그런 OK 기록이 19분 52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19분 52초만큼은 못 달립니다. 이 최고 기록 기준으로 한 2분 정도 이게 더 빠르게 예측이 되는 이유는 뭐 VO2 max가 그 말 그대로 이 산소 섭취량에 관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 근육 상태라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지구력 종합적인 지표가 제 기록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VO2 max도요. 제가 운동을 하면은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점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계 방향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숫자가 딱딱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제 체력과 어떤 심폐 기능에 대한 체중계 역할을 해서 저한테 큰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거는요 제 컨디션들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레이닝 상태가 VO2max가 중과중일 때도 있고 또 중과중이 아닐 때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급성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제 훈련이 양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인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느라 그러니까 많이 못했을 때는 낮음으로 돼 있고요. 또 이게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이 급성 부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실제 이게 제가 제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트레이너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제 제가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초록색, 좀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초록색이 되어 있고 이제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HRV 상태가 심전도의 상태인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하는데요. 이게 병원에서도 검사하는 기능이긴 한데 이게 신기한 거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건 아니고요. 너무 훈련을 많이 하거나 피곤한 상태일 땐 이 HRV 상태가 이 초록색에 머물지 않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잠잘 때 그대로 이제 컨디션 상태를 어떤 면에서는 제일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지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HRV 상태가 제가 어떤 몸 상태가 괜찮을 때는 정상이고 너무 피곤할 때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 몸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체력 회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한 운동, 제가 오늘 한 7km 정도 뛰었는데요. 이렇게 좀 장거리를 뛰게 되면은 회복을 하라고 이렇게 시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리한 훈련을 안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체력 회복 시간도 이제 나와 있고 열 적응도 같은 경우에도 더운 때 계속 잘 뛰고 거기에서 이제 기록도 잘 적응되고 이러면 열 적응도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보조적인 수치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운동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한번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 기록했었던 기록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심박수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아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심박수도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트레이닝 준비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낮음,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오늘 낮에 달리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나오고, 또 잠을 설치는지 안 설치는지까지 다 이제 컨디션의 종합이 돼서 여기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잠 안 자면 잠 많이 자라, 몇 시간 더 자라,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이런 수치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할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배터리, 실시간 체력 기능 같은 경우에 잠을 자게 되면, 긴 잠을 잘 자게 되면은 잘 회복이 되고,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잘 못 자면 얼마 회복이 못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 몸 상태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잠을 잘 때는 회복이 되고, 또 쉴 때 회복이 되고, 일할 때는 그만큼 깎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몸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걸음 수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메시지 알림, 뭐 카톡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뭐 그런 기능들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가미너치, 이렇게 핸드폰 가까이 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상에 있는 메시지들을요. 수면 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8시간 6분을 잤다,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을 잔 건데, 그럼에도 이제 깊은 수면을 잤는지 얕은 수면을 잤는지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달라요. 깊음이 보통 2시간이 넘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건 잘 못 잤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면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점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수면 시간이 좀 짧더라도 깊은 수면을 잤을 때 수면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가 되고요. 낮잠 잤을 때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낮잠 자는 부분까지 기록을 하고, 심지어 바디 배터리, 제 실시간 체력 기능에까지 그 낮잠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관도 운동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일주일간의 그런 기록들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간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한 달리기 10km 정도 달렸고, 네, 호흡도 이제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있어서 이 수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4 정도 보통 나오던데, 이런 건 이제 별로 사실 이제 저한테 이제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삭제하셔도 됩니다. 보여드린 거예요, 삭제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근력 운동 7일간 한 번 했고, 달리기 운동 한 번 했다, 많이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일출 일몰 시간 제가 필요해서 해놨고, 이제 수영 기록도 제가 지금 근근히 하기 때문에 최근에 했었던 수영, 길게 했었죠. 3.5km 정도 했었던 그런 수영 기록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25분 페이스, 2분 30 평균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록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달리기 기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트레이닝 기록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달리기 기록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했었던 거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페이스, 심박수, 러닝 파워까지, 해발 고도까지. 지금 뭐 오르막길까지 포함이 돼 있고, 좀 했을 땐 무산소도 올라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그 트레이너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게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은요, 이제 이게 기능이 스타트, 백, 다운, 업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작상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잘 시간이어가지고 이게 시계화면이 제가 원래 오레이즈온 디스플레이라서 원래 낮에는 계속 켜있는 그 설정인데요, 이렇게 제가 잘 시간이 되면은 시계화면 꺼지게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꺼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켜서 이렇게 할 때 이 아래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음악을 바로 킬 수 있게끔, 네,
유튜브 뮤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기계상에다가 15트랙, 16시간 재생할 수 있는 180bpm 음악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에어팟으로 이것을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누르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시계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래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자신이 쓰는 어플을 이렇게 뜨게끔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요, 이렇게 음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아래 길게입니다. 그리고 이 업 버튼을 이제 길게 눌렀을 때는 시계 화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계 화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시계 화면을 제가 이제 이건 핸드폰 상에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다운 받았었던 화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사용해본 결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면이 저한테 제일 맞아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뒤로 나와서 이거 말고도 시계 화면 말고도 이 시계, 알람, 타이머, 스탑워치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람도 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시계를 통해서 또 운동 기록 이런 식으로 개인 기록, 러닝 이렇게 했을 때 1km 기록 3분 39초, OK 기록 23분 20초. 이건 이제 트레드밀에서 더 높은데 저 트레드밀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계가 10K 기록, 이게 제가 더 높은 이게 기록들을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록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죠. 100m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100m, 400m, 1000m, 1500m 최장 수영. 제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했었던 게 50m 이렇게 분할해서 기록이 원래는 갤럭시 워치 쓸 땐 됐었는데 이 기록은 그냥 한 번에 통으로 기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100m, 400m, 750m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좀 제가 사용하기에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기록이 안 나와서 좀 불편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단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고 여기까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 이제 틀고 싶을 때 아까 제가 즐겨찾기에도 사실 해놨죠. 음악 이렇게 틀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저장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버튼 이제 맨 위에 있는 라이트 버튼 길게 누르면 이것도 알람, 음악, 스탑워치, 타이머 여기 있는 설정들도 휴대폰 연결됨 이런 표시도 있고 동기화 기능, 또 수면 모드 켜기. 내 휴대폰 찾기 이렇게 이거 누르잖아요. 그럼 근처에 휴대폰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휴대폰 찾기 기능도 있고 와이파이 켜짐 꺼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배터리 세이버를 키면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세이버가 GPS라든지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기능들을 빼고 이렇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키면은 배터리도 더 오래 갈 수 있게. 지금 저는 풀 설정을 해놨어도 5일 남았다라고 뜨는 게 이게 굉장히 배터리가 오래 가는 시계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고요. 물론 이제 달리기를 자주 하고 기록 이렇게 배터리 써야 되는 기능들 쓰면 좀 짧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좀 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이 시계에 대한 대략적인 기능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확실히 좋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고 일반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전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러닝 이렇게 운동을 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다. 그러니까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사용하실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실시간 체력 같은 경우에도 이 러닝
기록 지표상 실제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러닝을 하고 있으면요, 실시간 체력이 내 하루에서 쓸 수 있는 총 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러닝하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좀 뭐 기록 운동을 할 때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 잠재 체력이 몇인지가 하나 그래프로 나오고요. 또 실제 체감 체력이 몇인지 나와서, 쉬면은 그 잠재 체력만큼은 회복될 수가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디테일한 기록들이 이제 어쨌든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들 너무 좋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